이제 다음 발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라디냐 스리랑카 대학교의 교수님의 발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젠더 개발 그리고 돌봄 경제 스리랑카의 도전에 대한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도전 과제와 기회가 있는지 한번 배워보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딜레니 구네와르데나 교수님께서는 영상으로 발표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은 해주시지 못했지만 이제 영상 발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2022년 고령화 사회와 돌봄 경제, 젠더, 국제 이주 및 개발에 관한 국제 돌봄 컨퍼런스 2일차에 참석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스리랑카의 젠더 현황과 돌봄 경제에 관한 도전과 기회에 대해 발제를 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딜레니 구네와르데나이고요. 스리랑카 페라데니아 대학 경제학 교수입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연구에 기여한 베리테 리서치의 아시핀 페레라와 하스나 무나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우선 스리랑카의 젠더 불평등을 보여줄 몇 가지 지표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스리랑카의 돌봄 노동에 대한 인식과 현안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고요. 이어서 가정 내의 무급 가사 노동과 돌봄 노동의 분배에 대해 2017년 생활시간 조사 결과를 증거로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과제와 기회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스리랑카는 보건 및 교육 분야에서 양성평등에 근접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하지만 경제적 기회는 뒤처지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 포럼에서 제시한 이 글로벌 성별 격차 지수에서 알 수 있듯이 스리랑카는 교육적 성취, 건강 및 생존 측면에서 매우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지만 이 정치 권력화, 경제적 파트너십, 참여, 기회 등은 저조합니다.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은 32%로 남성의 72%에 비해 낮습니다. 성별 소득 불평등은 고질적으로 계속되고 있고 수평적, 수직적 성별 분리 모두 여전히 존재합니다. 스리랑카는 신흥시장이나 아세안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이 교육 분야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참여와 기회 측면에서는 열악합니다. 스리랑카 인구의 52%가 여성이지만 노동 인구의 30%만이 여성입니다. 피고용인의 34%가 여성이고요. 플랜테이션 부문과 공식 및 비공식 부문을 모두 포함하는 민간 부문에서는 여성 비율이 약간 더 올라갑니다. 그런데 공공부문 종사자 중 여성은 23%에 불과합니다. 여기서 여성은 공식 부문의 40%, 비공식 부문의 30%를 차지합니다. 고용 형태별 성별 분포를 살펴보면 여성이 피고용인 중 22%, 고용주 중 13%, 자영업자 중 27%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간의 무급 노동자의 압도적 다수인 80%가 여성입니다. 여성 실업률은 6%로 남성 실업률의 2배입니다. 그리고 실업자의 56%가 여성입니다. 비활동 인구의 70%는 여성이고 이 중 절반은 자신을 가사 노동자로 분류합니다. 저희, 그러니까 키잉과 구네와르데나가 세계은행의 고용 및 생산성 조사에서 추출한 성별 격차에 대한 증거에 따르면 전반적인 임금 격차는 22%입니다. 그러니까 남성이 100루피를 벌 때 여성은 78루피밖에 벌지 못합니다.
정규직 여성의 소득은 남성 소득의 87%로 상대적으로 조금 높지만 비정규직 여성의 소득은 남성의 65%로 훨씬 적습니다. 그리고 여성 자영업자 소득은 남성 대비 77%입니다. 스리랑카의 돌봄 경제에 대한 문제와 인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스리랑카의 돌봄 경제는 고도로 젠더화되어 있습니다. 여성은 육아 및 훈육, 음식 준비 및 청소 같은 작업을 담당할 가능성이 더 높은 반면 남성은 쇼핑 또는 운전 같은 작업에 관여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직업이나 산업적 측면에서도 유급 돌봄 노동자의 절대 다수가 여성입니다. 예를 들어 가사도우미, 청소부, 간호사, 유아교육 전문가 및 준전문가 대부분이 여성입니다. 또한 많은 스리랑카 여성이 해외에서 가정 돌봄 노동에 종사하면서 점점 더 글로벌 돌봄 공급망의 일부가 되고 있습니다. 해외로 이주하는 스리랑카 여성의 82%가 가사 노동자로 일하는데 대부분 임시 계약직으로 일합니다. 2017년 코테고다는 돌봄이 종종 가족의 뿌리를 둔 이타심, 비이기심, 자기 희생 등의 개념과 혼동되고요. 여성이 돌봄 제공자로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성별 분업 체계와 관련이 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반면 노동은 일반적으로 금전적 수입을 가져오는 활동, 직업을 갖는 것, 구직 또는 취직 활동으로 이해됩니다. 2021년 디센자 등은 여성의 노동이 남성에 비해 공식 통계에서 가시성이 떨어지거나 과소대표되거나 아예 집계되지 않는 경향이 있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많은 여성들이 자녀와 부모를 모두 돌봐야 하는 이중 돌봄 책임 사이에 끼어 있는 것으로 아시아개발은행의 2020년과 2021년 보고서에 나타났습니다. 2017년 위더스는 비공식 고용이 스리랑카의 모든 경제 활동의 거의 3분의 2를 차지하기 때문에 생산 노동과 재생산 노동은 수없이 얽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 활동을 하지 않는 것으로 분류된 여성 대다수가 비공식 생산 노동을 하고 있고 경제 활동을 하는 것으로 분류된 여성들 역시 재생산 노동을 요구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2020년 연간 노동 인구 조사에 따르면 가정에 기여하는 노동자의 76.6%가 여성입니다. 따라서 노동과 돌봄이 상호 배타적이라는 전제하에 노동과 돌봄을 칼로 무자르듯이 구분하는 것은 스리랑카 여성이 수행하는 노동이 유급이든 무급이든 생산적이든 재생산적이든 결국 이들의 노동을 거의 보이지 않게 만듭니다. 그러나 자야 샹카와 가네아에 따르면 가사 노동과 돌봄 노동은 여성이 주 소득원인 가장의 역할을 짊어지게 돼도 여성의 업무 영역으로 남는다고 합니다. 이 같은 돌봄에 대한 젠더화된 기대라는 것은 특히나 이주 여성 노동자들 가운데 두드러진 현상입니다. 역사적으로 스리랑카 출신의 이주 노동자들은 대부분 여성이었습니다. 돌봄 노동이 시장화되고 귀한 외화벌이 수단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주 노동자의 규모가 커지면서 노동 및 돌봄 간 넥서스도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물리적인 여성의 부재로 인한 국내 돌봄 노동자가 부족한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위더스는 2017년 스리랑카의 경우 여성의 노동과 돌봄 업무의 정치가 국민성이라는 개념에 깊이 내재되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여성들은 전통적으로 국가의 양육자, 부양자로 여겨져 왔습니다. 구나와르데나는 2018년에 주로 전후의 상황에는 전통적인 또는 전쟁 이전의 젠더 규범, 정의 및 간행을 강화하려는 경우가 많다고 제안했습니다. 스리랑카의 경우 이러한 규범은 대부분 여성의 존중받는 현모양처라는 역할에 관한 것이고 민족 문화를 전파하는 여성의 상징적 지위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성의 돌봄 역할이 존중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돌봄 노동은 과소평가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경제가 계속되는 성불평등으로 입는 피해는 막대합니다. 인당 소득의 20% 정도인데요. 돌봄 또는 무급 노동의 제약과 규범이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기혼 여성은 유급 근로자일 가능성이 미혼 여성보다 훨씬 낮습니다. 무급 돌봄 노동이 스리랑카의 돌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보니 여성이 생산적인 경제 활동을 하거나 경력을 발전시키고 승진할 수 있는 잠재력이 거의 없습니다. 이에 돌봄 노동을 줄이거나 재분배하는 것은 여러 혜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여성의 경제 활동 참가를 증진시키고 재정적인 독립성을 키우고 특히 노년기에 사회보장 서비스의 접근을 향상시킵니다. 또한 교육에 대한 보상은 높이되 임금 불평등은 줄이면서 여성의 삶의 질도 개선할 수 있습니다. 국민 생활 시간 조사의 결과에 따르면 여성들은 남성보다 가사 활동과 돌봄 업무 참여율이 훨씬 높다고 합니다. 이러한 활동들의 예시들을 들어드리자면 식사 준비와 관리, 집안 청소, 각종 가사 활동, 빨래와 의류 관리, 아동 양육과 지도, 그리고 피부양 성인 돌봄 등의 일들이 있습니다. 노동의 시간으로 따져보면 여성은 약 3배 정도 되는 시간을 남성에 비해 가사 업무와 돌봄에 쏟고 있습니다. 가사 노동의 부담은 거의 20세 이상의 여성이라면 모두 지고 있습니다. 다만 남성의 참여율도 점진적으로 혼인 여부에 따라 증가하고는 있습니다. 무급 돌봄 노동은 대부분 30세에서 49세 사이에 집중되어 있으며 해당 연령대는 성인들이 자녀를 기르는 기간과 일치합니다. 기혼 남녀는 더 많은 시간을 무급 가사 노동이나 돌봄 노동에 들일 가능성이 크며 성별로 보면 여성이 투자하는 시간은 2배 더 많고 남성의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책에 영향이 미치는 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장표의 우측을 보시면 저희가 구상한 스리랑카의 돌봄 다이아몬드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현재 스리랑카에서는 돌봄이 대부분 가족 구성원, 가구 및 공동체 단위에서 책임을 지고 있고 국가와 시장이 분담하는 부분은 매우 적습니다. 저희가 제안하는 것은 이러한 상황이 재분배되어 더 많은 지원을 국가와 시장이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관련 증거를 수집하고 이해 관계자들을 참여시키고 마지막으로 정책 입안자들과 협업하여 해결책을 설계하고 제안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가 당면하게 될 난제들은 고착화된 사회 규범과 고정된 성 역할에 관한 것으로 앞서 언급드린 바 있습니다. 또한 스리랑카는 현재 경제적 위기도 겪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야기된 경기 침체에 뒤이은 위기인데요. 다만 이러한 위기는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는 경제 회복의 핵심 요소로 여겨지곤 합니다. 아울러 돌봄 경제는 2가지 수단으로 작용할 수가 있는데요. 각종 제약을 제거하여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가를 돕고 또 성장 동력으로서 더 많은 여성들이 고용되게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경제적 위기와 여러 가정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 때문에 더 많은 중점이 이 사회적 보호라는 요소에 주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 차원에서 돌봄이 사회적 보호의 일환으로서 기존 노동에 더불어 촉진된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 기회로 작용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국가 조기 교육 및 돌봄 개발 정책입니다. 0세에서 5세 사이의 아이들을 위한 정책인데요. 아동 돌봄의 목적과 목표와 잘 맞는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책 입안자들입니다. 여성 의회 총회를 포함하여 많은 분들이 돌봄에 관심이 매우 많으며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정책 입안자들이 스리랑카의 돌봄 서비스 제공의 지원군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The presentation. We all thank Professor Guenewardena 구네와르데나 for her 교수님, wonderful 정말 훌륭한 발표를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스리랑카의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